리더는 저 정도 얘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신경 써라. 그럼 끝이에요. 모든 지시가 거기서 끝난 겁니다.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이 제가 저번에 약간 비유를 들었는데 아 목말라 하면 물 갖다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물을 갖다 달라고 지시한 적 없다. 목마르다고 나 혼잣말로 했을 뿐이다. 거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기업의 뭐 사장이 어떤 말을 했을 적에 그것은 명시적인 지시를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비서진들은 그 말을 또 알아차리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 자체도 틀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안 수석이 지어서 낸 말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지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고 있고 몇십억 원대 그 돈의 어떤 규모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했다.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알아서 아 그래 롯데에서는 70억 원 가져오고 SK에서는 30억 원 가져올까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팩트 자체도 틀렸고요. 저는 정말 그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아버지가 뭐 만든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대한민국을 개인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고 내가 좀 잘 이끌어가 이건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피땀 흘리고 정말 죽어가면서 만들었던 나라를 본인의 어떤 개인 사유물처럼 저렇게 인식하는 그 사고 구조 자체가 저는 그 전제를 굉장히 흐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저도 이번에는 굉장히 아쉬워요. 저것이 이제 사실이라면은 65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 65세의 나이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40대 판사 앞에서 아버지를 거론하며 감성팔이를 했다? 이건 정말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야 됩니다. 영장에 그 본인이 구속이 부당하다는 걸 갖다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야 되는데 나이가 뭐 20, 30대나 어린아이라면은 아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면서 감성이 호소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정말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감성팔이를 하면서 이거를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민원 얘기를 했는데 민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해결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민원이라는 게 최순실 한 사람이 오로지 민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약에 변호 전략을 쓴다면 난 최순실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도 해결을 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호소력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간접적인 지시만 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집요했죠. 특히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30개 의제를 독대할 때 삼성과 관련해서 30개의 경제 관련 의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30분 동안에 대통령이 얘기한 건 오로지 정유라의 승마 지원. 예. 그것만 하고 나와서 레이저 눈빛이 뭔지 알았다. 지원하라. 해가지고 이상한 데 온 거고 또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거 지원을 하는데 너무나 승마 지원만 하라고 그래서 코멘트가 이렇게 나왔죠.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대통령이 지시를 이렇게 모호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만 하니까 그 담당 국장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집요하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모순이 되는데 그걸 충분히 그 판사 앞에서 설명을 하지 못했고 오늘 제가 이제 동아일보의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인터뷰가 나왔어요. 본인도 지난번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을 띄웠고 또 본인도 네거티브 선거운동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오늘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더라면 우리 보수가 이렇게까지 괴멸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거는 상당히 저는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엎드려 사과했다면 보수가 괴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영장 실질 심사의 코멘트도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강훈 전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일 때,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뭐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좌우를 떠나서 공유했던 말이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는 진정성은 있는 분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지만 어떤 점이 아쉽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의 비극은 지금 나라 걱정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우리 온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이어받은 자기의 나라를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예? 나의 나라라고.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나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영장심사 때 보면은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예. 아니 거기 보시면은 다면 살펴보고 가능하면 신경 써 주라는 지시만 했을 뿐입니다. 이게 뭐 백보양보에서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천근만근의 무게예요. 그거는 다 뒤집어 얘기하면
현실 감각이 마비됐다고 나는 판단이 들어요. 본인의 입을 한마디 얘기할 때 그게 어떠한 무게를 갖고 밑에 사람이나 또는 관련 기관에 그 엄청난 압박으로 가는지 그 감각이 굉장히 마비됐다고 봐야죠. 그건 진짜 우리 지도자로서 갖춰질 덕목을 못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나무는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들은 뿌리가 있고 예. 잎이 있고 이제 봄이니까 파릇파릇한데 근데 그 나무를 이루는 숲의 전체 규모를 보는 눈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아까 이해창 총재 그 인터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된 실패한 지도자라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거든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지금 본인 재판 저렇게 가면 99% 사람들은 재판 다 그렇게 가겠지 예측하는데 오로지 유영하 변호사, 그 다음에 대통령 본인, 그 다음에 친박 여러분들만 진실 밝히겠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쩔 수 없구나. 결국은 저는 재판 가면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대통령이 그래 그때 나는 현실 감각이 마비됐어. 그래 그때 나는 대서관이 없었어. 이거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법원의 재판장에 서서도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변호 전략 초지일관 일관한다면 그것은 결코 꿋꿋하게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다. 네 본인한테 엄청난 비극이죠. 네. 네. 이 변호사 안 바꾸잖아요. 오늘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뇌물죄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예정인데 앞으로의 재판에서의 어떤 법리 다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메모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과 오토바이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에 후송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낮 양평에서 문재인 후보의 홍보 차량이 유턴하던 중에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고요.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되다가 후송 중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선 홍보 간판을 설치하고 이 유세 차량이 서울로 이동 중에 안타깝게 이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선 홍보 간판을 설치하고 이동 중이던 차량과 오토바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고인데 운전자가 생명을 건졌다라면 조금 훨씬 더 상황이 좋았을 텐데 사망을 해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유세 차량들이 이제 짧은 기간에 전국을 누비다 보니까 저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이제 클 것 같아요. 마치 연예인들이 여기저기 뛸 때 사고가 많이 나듯이. 그래서 어저께 저도 지금 뉴스에서 봤지만 깜짝 놀랐어요. 유세 차량이 그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의 위험성은 뭐 이거는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사고는 늘 일어나는 건데 아마 좀 조심해야 될 거. 앞으로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서 전국을 누비는 사이에 저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예.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유세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좋은 지점의 몫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보도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리 선점 경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상 안전에 유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유세차의 덩어리가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데다 부딪힐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 왕왕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하게 막 운전해서 가는 기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후보의 주요한 그 보좌관 한 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뭐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홍보하는 데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임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실 대선 기간 중에는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두 가지인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자정부터 선거운동이 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게 더 바쁜 게 전국 곳곳에다 이게 현수막이 달려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사실 어제를 넘기면은 이제 홍보 일은 우리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포스터도 이제 다 나왔고요. 사실은 공보물도 인쇄 다 들어갔거든요. 홍보하는 분들은 이제 크게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가 제일 문제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하게 이동하는 거. 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광역 단체를 두세 곳씩 가르치면서 다니거든요. 연예인 뺨치라는 일정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낮에 양평에서 대통령 문재인 후보의 홍보 차량이 유턴하는 과정에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후송 중에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대선 홍보 간판을 설치하고 서울로 이동 중에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는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개시가 되는데 이 같은 사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전해드립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